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듈 간 예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간단하게 코드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요거는 예제 프로젝트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그 맥락을 좀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드 뭐 디테일한 내용 자체보다는 맥락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전에 그 구독자분이 댓글로 질문을 주신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외 관련돼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축약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모듈 간 예외 처리 관련된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전략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모듈은 우선 그 모듈이 스스로 독립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듈이 사용하는 예외나 이런 거를 공통 모듈 같은 걸로 빼지 않고 이렇게 이 모듈 하나 자체가 모듈을 떼어서 다른 데 옮기더라도 그대로 쓸 수 있게 그런 느낌이 들려면은 이 모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외에 대한 거는 이 모듈 안에 있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여기 example client란 게 있으면은 얘는 example client exception이라는 걸 들고 있고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령 이 example API라는 게 지금 페인을 쓰고 있거든요. 이 페인을 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뭐 페인 클라이언트 익셉션이라던가 요런 것들이 발생한 거를 자기 모듈의 내부에 익셉션으로 감싸는 거죠. 기본적으로. 감싸고 왜냐면은 얘를 쓰는 쪽이 지금 요 바깥쪽에 코어 모듈 쪽인데요. 이쪽에서 example 클라이언트를 쓰지만 이쪽은 사실은 이 페인 클라이언트 익셉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모듈의 구현체를 페인으로 선택을 한 거고 임플멘테이션으로 했기 때문에 의존성이 퍼지지 않는 형태가 된 거죠. 요거는 뭐 예제로 제가 쭉 설명을 하는데 궁금하시면은 요 템플릿 프로젝트에 똑같이 해보시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은 결국은 자기가 뱉을 수 있는 예외에 대한 걸 충분히 핸들링을 해서 그 상위 이 모듈을 사용한 모듈 쪽에게 예외를 전파하는 요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따라가 보면은 이제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API에서 발생하거나 어떤 전체적인 예외가 났을 때 example 클라이언트 익셉션이란 걸로 감싸는 형태를 취한 거고요. 요걸 이제 쓰는 쪽을 가보면은 여긴 이제 실제 그 지금 도구 레이어 쪽에 요 example 리더라는 친구인데 요쪽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냐? 요 example 클라이언트라는 거에서 데이터를 뭔가 가져온 다음에 뭐 이 응답을 주는 방식인데 요때 example 클라이언트 예외가 발생하면 얘는 또 이 예외를 그대로 뱉는 게 아니라 이 내부 이 코어 API 모듈에 있는 예외로 바꿔서 상위로 또 전달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게 요 example 클라이언트 익셉션은 사실은 뿌리를 보면은 요 클라이언트 모듈 것이잖아요. 클라이언트 모듈의 예외인데 요거를 상위로 계속 전파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요게 사실은 계속 전파가 되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기 컨트롤러 어드바이스에 이제 최종적으로 예외 에러 핸들링을 하는 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초에 안 될 수 있으면 가장 왜냐면 여기가 지금 이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는 완전히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 있는 그 최후의 에러 핸들링 쪽인데 이쪽에 지금 클라이언트 모듈의 의존성이 들어와 버리는 거긴 하거든요. 예외 때문에. 그래서 요런 식으로 구조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물론 요거를 막기 위한 어떤 그 모듈 구조를 완전히 제어에 역전을 시켜 가지고 예외를 이제 이쪽에서 다 핸들링하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만한 소프트웨어의 규모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게 저는 별로 타당한 모듈 구조는 아니라고 항상 생각을 해서 작은 규모일 때는 오히려 그냥 요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어떤 하위 모듈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듈에 예외가 오면은 그걸 이제 변환해서 상위로 올려주는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도구 레이어고 상위에 비즈니스 레이어가 있으면은 요 상위 서비스 쪽에 이렇게 예외를 전달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말하면은 그 바깥 모듈 그러니까 내가 중심 모듈이 아닌 바깥 모듈의 예외를 받았을 때
예외가 터진 거를 발견을 하면은 우리 내부 예외로 전환한 다음에 예외를 전달한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심플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모듈 간 이 이런 식으로 좀 지금 그 뭐죠? 도메인을 그 개념을 완전히 모듈화 시켜서 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라면은 저는 요런 식으로 좀 하는 전략을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이 모듈 자체가 예외를 온전히 가지고 있는 형태를 유지한 다음 실제 우리가 이 구형 코드를 짜는 영역에서는 이 넘어올 수 있는 예외에 대한 거를 그 전환해 주는, 이렇게 격벽을 치는 거죠. 이것도 벽을 쳐 가지고 이 예외는 이 모듈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여기 바깥으로는 못 나가게 해야지. 요런 타이밍을 이렇게 어디서 벽을 칠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고거에 대해서 예외를 이렇게 전환해 주는, 코어 익셉션은 이 코어 API 모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을 해 가지고 전달해 주는 식을 선택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듈을 요런 식으로 구성하고 계신다면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모듈이 예외를 온전히 사용하는 쪽에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을 잘 하시고, 사용하는 쪽에서는 이 내가 사용하는 모듈이 뱉은 예외를 어디까지 전달하는 걸 허용할지 그거에 대한 규칙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고민을 하신 다음에 우리는 가령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요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러 어드바이스에 넣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또. 예. 근데 대신 이게 너무 많아지면은 이 클라이언트 모듈 같은 게 나중에 많아지면 여기가 엄청 더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막는 게 좀 장기적으로, 요걸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는 뭐 공감을 하실 것 같아 가지고. 네, 그래서 예외 전략은 그 모듈당 모듈이 모듈로서 온전하게 있을 수 있게 하자. 요게 기본적으로는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관련돼서 또 예외 관련돼서 비슷하게 질문을 주신 게, 일단 기본적으로 예외를 맨 처음 막아야 되는 거는 요 레벨이거든요. 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담당하는 보통 컨트롤러라고 부르는 영역 쪽에서 그 요청 값이 뭐 요거는 뭐 그 밸리데이션 관련된 걸로도 설정할 수도 있고 여기에 뭐 민맥스 여러 개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온전히 요청 값이 정상인지를 체크하는 책임은 여기 컨트롤러 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이 요청의 값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그거를 이제 그 하위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레이어라고 부르는 쪽 영역 쪽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온전히 가공이 된 상태로. 그러고 요쪽에선 이제 처리를 한 다음에 이 내부에서 예외를 가급적 저는 처리하는 걸 좀 더 선호하고, 제가 말하는 비즈니스 레이어 쪽에서 예외를 던져도 되긴 하거든요. 예, 여기서도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중요하긴 해요. 이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비즈니스 상에서 예외를 던지는 게 되게 이 비즈니스에서 자연스러운지. 이 예제가 없으니까 진짜 애매한데, 가령 뭐 포인트 사용이 있고, 유저 정보 업데이트, 컨트 업데이트, 막 요런 비즈니스의 함수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는데 만약에 포인트가 없어서 예외를 뱉는다. 포인트 부족 예외. 포인트 부족하다고 예외를 던지는 건 사실은 여기 있는 게 당연히 자연스럽겠죠. 이런 것들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저 정보를 업데이트하는데 유저를 못 찾았어요. 유저를 못 찾음 예외. 그럼 사실 이것도 여기 안쪽에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만약에 그 도구 레이어나 어떤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만들어 놓으신 상태라면 그 레이어 안쪽에서 사실은 그 책임을 다해서 예외를 뱉는 게 자연스러울 거고요. 그거 외에도 어떤 경우에서는 이 비즈니스 레이어나 이런 데서도 예외를 던지는 게 자연스러울 때가 있긴 있어요. 지금 제가 예제를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리 적어도
뭐 아니면 이 레이어가 없이 그냥 여기서 그 구형 코드를 쭉 써 놓으셨다면 당연히 여기서 예외 던질 수 있어. 뭐 요런 건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레이어 같은 걸 이제 어떻게 구축하셨냐에 따라 아니면은 뭐 예외 던지는 전략을 뭐 어떻게 가져가셨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꼭 뭐 서비스 쪽 코드에서 예외를 던지면 안 된다. 요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되는 것 같고, 어떤 그 규칙이나 팀이나 회사에서 어떤 규칙이나 전략을 하실지 그걸 정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도구 레이어가 있다면은 이쪽에서 가급적 예외를 뱉는 걸 하고, 비즈니스 레이어 쪽에서는 그 예외를 잘 안 던지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항상 그렇진 않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규모가 너무 작다면은 뭐 도구 레이어 같은 게 필요 없을 거고, 그러면은 애초에 비즈니스 레이어에서 많은 걸 처리할 거다 보니까 굉장히 그 비즈니스가 적을 거란 말이죠. 간단하고. 그럼 뭐 거기서 예외를 던져도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외 관련된 거는 뭐 이것도 결국은 프로젝트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규모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런 걸 좀 참고하셔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주제로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네. 조금 좀 템포를 빠르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핵심은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양하게 좀 시도해 보시면서 고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